구성주의 으이씨. 구성주의는 뭐 하는 거예요? 구성주의는 글자도 우리가 알다시피 구성주의 학생들이 이제 주체가 되어서 학습 과제를 해결해 가는 게 이제 구성주의라면 뭐 그거 쭉 써져 있고 나중에 좀 볼 것들이지만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구성주의 수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90쪽의 인지적 도제 이론부터 구성주의 교수 학습 모형 첫 번째 인지적 도제 이론. 인지 도제, 그러니까 인지가 목적이에요. 또 쓰겠지만 목적은 인지고요, 방법은 도제예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인지적 도제론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책에 보세요. 개요에 1번에 브라운 등에 의해서 제한된 것으로 인지적 도제론 전문가와 초보자 간의 특정한 관계 속에서 이제 특정한 관계가 도제란 뜻이에요. 실제적 과제, 항상 PBL은 실제적 과제잖아. 얘기할 거 없지. 통해서 뭐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는 것. 그래서 목적이 새로운 지식 구성. 방법은 도제론을 사용하죠.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세 가지. 거기 책에 보시면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그 다음에 아티큘레이션, 리플렉션, 그 다음에 익스플로레이션까지 있는데 6개인데 그 밑에 세 개는 별 의미가 없고요.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까지만. 그래서 모델링은 교사가 시범 모델링이니까, 코칭은 야구 생각해보세요. 야구 뭐 아니면 여러분 전공에서 예를 들면 선반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선반을 가르치는 거, 과학에서 실험하는 거, 실험하는 거, 가정서에서 실습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체육에서 실습하는 거, 교사가 이렇게 해야 돼라고 시범을 보이는 게 모델. 지금 이따 제가 교사, 시범 이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코칭은 뭐 하는 거죠? 야, 공은 이렇게 던지는 거야. 그럼 모델을 보였어. 그 다음에 이제 코칭은 뭐예요? 야, 공은 이렇게 던져야지. 그러고 계속 코치해주지요. 뭐 하는 거죠? 학습자가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학습자가. 그게 코칭이지.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 연습. 스캐폴딩은 야, 그거보다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너 잘하고 있는데 뭐에 초점 있는 거예요? 스캐폴딩이니까 인지적 틀, 발판. 그래서 여기는 과제에 초점이 있고 인지적 틀을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델링은 교사에 초점이 있고 시범 보이는 거, 코칭은 학습자에 관심 있고 연습시키는 거, 스캐폴딩은 과제에 초점이 있고 틀을 제공해 주는 거. 스캐폴딩이니까 발판, 스캐폴더가 있어야 되니까 틀. 근데 이제 인지적 도제로니까 이제 인지적 틀이라는 단어를 쓴 것 뿐이에요. 틀. 자, 교재 한번 볼게요. 자, 학습 절차의 단계 보세요. 시연, 모델링. 첫째 절 맨 끝에 전문가가 시범을 보이는 거다. 전문가의 초점 교사.
예를 들면 쭉 써있죠. 선반을 다루는 거. 두 번째 코칭은 뭐예요? 연습의 단계인데 학습자예요. 그래서 학습자가 연습하는 거. 학습자의 초점 연습. 스캐폴딩은 인지적 틀을 제공해 주는 건데 학습자가 익숙해지면 점차 감소하는 거. 이건 알고 있죠. 무조건 스캐폴딩은 페이딩 같이 따라다니는 거 무조건. 과제에 초점이 있다. 원래 도제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온 개념이에요? 직업교육에서 온 개념이에요. 직업교육. 이 직업교육이 서양에서 어디에서 온 개념이냐면 직업교육에 관심을 갖는 게 직업교육은 귀족이 아니지. 정치가가 귀족이잖아. 서양 교육사 얘기할 때 고대 교육은 귀족에게 관심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냥 귀족들이야. 그 다음에 이제 평민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한 때가 언제면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그때 이제 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뭐가 있냐면 도제 제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직업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거 수업할 때 처음이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미장원 생각하십시오. 미용실. 나 땐 말이야, 미장원. 미용실. 자, 얘야, 파마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바이년아! 모델링.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코칭. 잘 좀 말어. 코칭. 야, 그거 말고 또 다르게 방법 쓰면 좋지 않을까? 스캐폴딩.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파마 많은 건 된 거지. 그럼 원장님 먼저 나 퇴근한다. 불 끄고 잘 가. 그럼 뭐 해야 돼? 혼자 연습해야지. 네 번째 뭐 있어? 아티큘레이션. 내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아, 선생님 우리 원장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나 왜 안 되지? 막 아티큘레이션. 그래서 리플렉션 뭐야? 아, 내가 한 거하고 이제 전문가 원장님이 한 거하고 비교하면서 아, 저쩌고. 그래서 비교해서 잘하면 뭐 하는 거예요? 원장님이 뭐라 그래? 나가서 하나 차려. 익스플로레이션 탐색. 스스로 나름대로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는 거.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의 방법을 기본적으로 쓴다. 이거 앞에서 내가 띵기고 안 했던 거 한 군데 있어요. 다 241쪽. 조나센 나와요. 그 교수 이론의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이 있어요. 이 그림 설명 안 했었지. 241쪽에 그림 가로입은 설계보형에 A, B, C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이 있어? 응, 그게 교수 이론이에요. 그러고 이제 그 안에 있던 것들은 이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이제 3월달에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해가 돼. 그래서 설명을 하지 않고 여기서 따갖고 와서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의 개념.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인지적 도제 이론 머릿속에 인지적 도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는 것, 인지. 그 다음에 방법은 도제. 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인지적 유연성. 똑같아. 지금 인지적이에요. 인지적. 그래서 제가 여기다 쓰려고 지금 이렇게 썼어요. 두 번째. 인지적 유연성 이론인데 얘는 뭐냐면 목적이 유연성이야. 제가 계속 목적, 방법 이렇게 지금 해 갈 거예요. 유연성인데 그 무슨 말이냐? 인지적 유연성을 기르는 것. 그래서 자, 교재를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개념에 인지적 유연성이란 여러 범주의 지식을 넘나들고 영역을 다양한 방법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에 대처하는 능력.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 지금 그 말이에요. 유연성이라는 게.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설명을 하도록 하고슈. 예를 들면 제 수업 시간에 맨날 이거 예를 드는 거.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야 내일
이제 특정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야 내일 여러분들 그 우유 조그마한 거 하나씩 먹고 내일 우유곽 갖고 오세요. 서울 우유곽. 맨 마지막에 그냥 얘기해갖고 그냥 서울 우유곽 그랬어. 근데 언놈이 거기에 꽂혔어. 그래서 집에 가갖고 우유곽 갖고 오라고. 엄마 내일 우유곽 하나 갖고 오래. 서울 우유곽. 그럼 건국우유 사다 주고 남양우유 사주면 안 갖고 가 얘. 엄마 서울 우유곽 사오라는데 쿨피스곽 갖고 가면 안 돼? 엄마가 우유곽. 이거 뭐 유연성이 없는 거야. 플렉시빌리티 유연성이 없는 거야.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상황에 맞춰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지금 그 뜻이. 그래서 이거는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똑같아. 인지야 인지. 인지적인 것을 그러니까 여기도 인지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사실은 이 인지가 똑같이 오는 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다양한 상황에 대처 이렇게 해서. 그 무슨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상황에 대처하는 거. 이해되셨죠? 근데 굉장히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자, 대답해봐. 구성주의는 어떤 과제여야 돼? 맥락적이고 실제적이면 상황 의존적이지. 그러면 잘 들어. 맥락적이고 상황 의존적이라면 답이 정해져 있는 거 갖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답이 정해져 있는 거 태스크야. 프로젝트법이 돼요. 그거는 안 돼. 그런데 얘는 정해져 있는 거 갖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해져 있다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교재 보세요. 가로 3번에 일단 가로 2번에 인지적 유연성 이론의 동을 인지적 유연성이라 하면 즉흥적으로 자식의 지식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지식 재구성.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거니까 제가 여기다 하나 쓰면 그냥 지식을 재구성. 그럼 뭐가 더 쉽게 다가와? 지식 재구성이 더 쉽게 다가오지. 그치? 지식 유연 재구성.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가로 3번에 이론의 원리 보세요. 이론 인지적 유연성의 학습 원리는 주제 중심 학습한대. 주제 중심. 이게 조금 뉘앙스가 조금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학습자가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정도의 복잡성을 지닌 과제로 뭐라고 돼 있어? 작게 세분된 사례 중심이에요. 이게 이상해요. 개념이 잘 안 잡혀요. 왜 사례 중심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 일반적으로 구성주의는 프로블럼이니까 상황이니까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뭐예요? 구체적인 사례, 세분해서 사례를 탁 줘. 조그맣게 얘기했듯이 우유 꽉, 서울 우유 꽉 이렇게 그냥 서울우 꽉 이렇게 줘버려. 그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없잖아. 아니, 그래야 발휘가 돼. 꼭 서울이어야 되나? 부산이면 안 될까? 광주면 안 될까? 이걸 하기 시작을 해야 돼. 그게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유연성이 발휘가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목적이 유연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놓고 유연성을 발휘해야 돼. 이게 넓으면 유연성이라는 개념이 없잖아. 아무거나 하잖아, 그거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우유곽은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꼭 서울? 아니, 광주하면 안 돼? 이 유연성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하면. 그럼 언제 무슨 일이 되는 우유곽이 아니고 무슨 뭐 병 그랬을 때 뭐 아무 병이나 예를 든다면 배가 고픈데 꼭 밥? 아니, 아무거나 이렇게 이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어진다 그 말이야. 그게 프로블럼이잖아. 그러니까 프로블럼에서는 굳이 밥을 해서 먹을 이유는 없단 말이지. 라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고 없으면 아무거나 뭐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없어서 고기 먹는다며, 그치? 아무것도 없어 고기 먹든지 뭐. 그렇게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제는 세분된 걸 갖고 한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테마 중심이라는 말을 써서 가로 4번에 주제 중심, 테마 중심. 이 개념이 그런 뜻이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프로블럼이라는 개념이 조금 여기는 안 맞아요. 알겠죠? 프로블럼 그러면 뭐 어차피 그건 유연성이니까 그런 걸 기록해서 구체적인 거. 됐나요? 예, 됐어요. 그다음 오른쪽에 가시면 앵커드. 자, 으이샤. 세 번째는 여기다 쓰고 이제 좀 이따 이제 싹 지워버릴 거야. 자, 세 번째 뭐 써놨어요? 앵커드. 앵커드는 교수 이론인데요.
목적이 어디 있냐면 이제 얘는 그냥 문제 해결해요. 사회생활 속에서 문제 해결해요. 2번이 방법은 앵커를 사용한다는 건데, 앵커가 뭐냐? 예를 들면 비디오 매체, 이제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야, 이거 여기다 PPT를 집어넣는 게 좋겠구나. 아니에요. 네, 여기다 좀 쓰려고 수업하면서. 형성평가지인데, 여러분 그 교재를 한번 보시자면 구성지 맨 처음 좀 한번 보실까요? 거기 그림이 하나 나오죠? 그걸 좀 PPT 좀 띄워서 보면 좋을 텐데, 거기 구성주의 교수학습 모형, 그래서 구성주의 철학, 인지발달이론, 사회발달이론 있어요? 인지발달이 뭐 인지적 도제이론과 인지적 유연성 있죠. 얘는 인지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관점이에요? 피아제 관점이에요. 피아제. 인지는. 오른쪽은 사회발달이에요. 사회발달에 정황교수이론과 상황학습이론 있죠. 잘 보세요. 정황 교수이론이고요. 상황은 학습이론이에요. 사실은 교수이론이라 써도 되고 학습이론이라고 써도 되는데, 정황은 교수이론에 가깝고 상황은 학습이론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다른 데는 바꿔서 쓰실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공부하는 게 더 좋아요. 사회적인 건 누구 얘기예요? 비고치키예요. 비고치키. 그래서 얘는, 자, 출판. 인지적 도일조론과 인지적 유연성이론, 목적이 전부 다 인지에 있었지. 아까 그치? 인지에 있었지. 다 인지. 얘는 인지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는 거, 얘는 인지를 유연하게 써먹는 거, 그죠? 인지야, 인지. 지식 획득이야, 지식. 여긴 지식 획득이야, 지식. 근데 여긴 뭐냐고, 앵커드부터는 뭐라고? 사회적인 거야. 그래서 지식 획득이 아니고 사회 속에서, 자, 그래도 여기서 사회생활 속에서 문제 해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그냥 써버리면 밑에다 안 쓰고 요 같이 설명하는 게 좋아요. 상황 학습이론은 네 번째, 지금 제가 여기는 이렇게 띄우고 이렇게 띄워서 지금 썼는데, 상황학습 이론은 목적이 어디 있냐면 똑같아. 왼쪽하고 동 같아. 제가 여기다 쓸 건데 이 동이라고 쓴 것은 같아, 이 얘기를 강조하려고 쓴 거예요. 그냥 사회 문제 해결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얘는 참여라는 글자예요.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두 가지 전혀 달라요. 자, 설명하면 돼. 앵커드라는 단어부터. 앵커가 뭐냐면은 닷이라는 뜻이에요. 닷. 그러니까 뭐요? 배에서 닷 내려서 배를 정박시키는. 그래서 육지와 배를 연결시키는 거, 앵커란 말이에요. 이게 정박시켜서요. 그래서 의역을 하면 정착 교수이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정착, 이렇게 정착. 저는 의역을 해서 쓰는데 정착이라고. 근데 사실은 정착이란 단어 의역보다는 그건 직역한 거고, 그래서 저는 정황이란 단어를 더 좋아하는데 완벽하게 의역이 된 건데, 잘 보세요. 무슨 뜻이냐? 애들한테, 야, 너네들 나 땐 말이야. 그러고, 나 땐 말이야. 응? 시험 문제 이런 게 있었단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진짜 나 땐 말이야. 그 옛날에 시험 문제였어요. 옛날에 복도를 지나다 할 때는 까치발로 뭐 자꾸 왼쪽으로 걷고 막 이런 거 시험 문제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럼 요즘 이제 계단을 오르낼 때는 어떻게 해?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좌측 통행하면 이게 답이었었어. 그럼 요즘 애들한테 계단을 오르낼 때는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면 에스컬레이터요. 다. 그렇잖아요. 계단 오르낼 전부 다 에스컬레이터지 몇 개 안 되는 것도 다 에스컬레이터 있는데. 선생님 왜 굳이 그 계단 오르내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되죠. 요즘 애들이에요. 아니 나 땐 말이야. 선생님 무슨 나 때가 그런 게 있어요. 이해를 못해.
계단 오르낼 때 좌측 통행이 그게 왜 쓰는데요? 지금 이제 우측 통행으로 또 바뀌었고. 그치? 왜 그게요? 에스컬레이터 타면 되잖아요. 요즘 밥 어떻게, 야, 너네들 라면 어떻게 끓여 먹어야 되지? 가스레인지 하면 되잖아요. 저희 집은요, 일렉트릭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나무를 떼서, 왜 나무를 떼요? 수업을 못해. 나는 지금 조선시대 수업을 하려는 건데, 옛날에는 나무를 뗐고, 뭐, 어쩌고저쩌고, 애들이 뭔 말인지 알아봐. 왜 그래요, 쌤? 이렇게 물어봐. 그럼 어떻게 돼? 조선시대 상황을 여기 보세요. 여기 비디오 매체나 OHP나 이런 걸로 턱 보여주고 옛날에는 이랬어. 자, 그러면은 자 이제 PBL 가는 거야. 그럼 라면 끓여 먹어야 되는 문제 있을 때 어떻게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겠니? 여기 보세요. 여기 있었구나. 그 있었는데 내가 바보 아니야. 이게 있었는데 내가 그냥 한다고 또 써놨어요. 바보야 바보. 옛날에는 이랬어. 부엌이. 왜요? 그때는 가스고 전기고 이런 게 없어서 이렇게 나무를 떼서 밥 해먹어갖고 막 산이 다 나무 다 해운이라고 막 민둥살이 되고 지금 북한이 비슷해. 자, 그럼 이런 상황이니까 자 배가 고프면 라면 어떻게 해? 쌤 여기다 솥에다 푹 집어넣고 불 떼서 끓여 먹어야 되죠. 이게 프로블럼이야. 얘네들한테는. 그럼 얘네들이 조선시대 때 어떻게 프로블럼 그 상황에서 배를 채울 것이냐를 할 때 어떻게 된다?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얘네들이 파악을 해가기 시작을 해. 이해되셨어요? 뭐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지? 근데 쉽지? 그래서 앵커가 저거 정황, 저 정황을 알려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애들이 다 이해를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잘 보세요. 그럼 내 수업과 조선시대를 연결해 준 게 뭐예요? 이 그림 하나에. 이 그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를 연결시켜 주는 닷. 그래서 이 그림이 뭐가 된다? 앵커가 된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이건 뭐예요? 선생님 수업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앵커도 교수 이론에 가까워요. 앵커는. 됐나요? 그럼 상황학습 이론은 건 뭐냐? 상황학습인데 분명히 있었는데 아무튼 또 여기다 써서 자 뒤로 넘어가세요. 상황학습이라는 건 뭐냐? 자 지금 설명했으니까 굳이 읽을 필요 다 나왔고요. 294쪽 상황학습 이론은 뭐냐? 날개 51번 빨리 읽어보세요. 뭔가 294쪽에 날개 52번 제가 거기 써놨어요. 샘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비디오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직접 뭘 한다고? 시장 놀이를 통해서 가짜 돈을 가지고 1,000원 내고 500원짜리 사고 얼마 남고 이거를 직접 해 지가.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칠판 같은데 학생들이 뭐 한다고? 참여. 이건 뭐 교수보다는 학습에 더 가깝지. 교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일단 애들이 배워. 그래서 이렇다라고 셈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학습을 해. 근데 여기는 뭐 학습보다 일단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어. 얘를 턱 던져주고 이랬어. 그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얘는 교수에 가깝고 얘는 학습에 가깝고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얘는 뭐다? 앵커를 활용하는 거라면 얘는 교사가 활용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거. 그래서 상황학습이라는 거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써놨어요. 어디 개념의 2번에 즉 참여적 이런 말이야. 참여적. 그래서 참여를 하지 않으면 상황학습 이론이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PBL이에요. 얘네들은 구성주니까 다 계속 PBL이에요. 실제적인 거고요. 상황 맥락적인 거고. 그런데 아까 여기 인지적 유연성에서만 상황 맥락적인 것보다는 세분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좀 특징이다. 알겠지? 그러면 이제 인지적 유연성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뭐 수업 설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되고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여기는. 됐나요? 그럼 이제 여기 뭐 인지적 도제론 얘하고 얘네들 인적 유연성하고 앵커도 상황 이 두 개하고 얘 두 개 비교 각각 비교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막 가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통합적으로 일반적인 거 얘기하는 거.
자, 설명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럼 다섯 번째 이제 PBL로 갑니다. PBL이 뭐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구성주의 수업 이론이야. PBL이 시험 문제 구성주의 나오면 PBL 갖고 다 쓰면 돼요, 그냥. 그러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면 이게 뭐 이렇게 그럼 거기서 중요한 특징 하나. 다섯 번째 PBL. PBL은 가장 대표적 구성주의니까, 그치? 그럼 이제 PBL은 조금 자세하지만 별로 자세할 것도 없는 자세함. 첫 번째, 여기 보세요. PBL의 목적이나 구성주의 목적이나 같은 거예요. 이 꼴에 이 꼴. 아예 비슷도 안 썼어. 이 꼴이요. 얘기하라고 하면 이거 갖고 얘기하면 돼. PBL 갖고. 자, 목적 어디 있어? 문제 해결이지. 근데 이 문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지. 프로젝트도 문제 해결이지. 근데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치? 그 차이점이다. 답이 정해져 있는 거. 근데 PBL은 답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죠? 목적. 내용은 뭘 갖고 하는 거예요? 프로블럼 갖고 하는 거지 뭐. 문제라고 안 쓰겠어요. 그쵸? 프로블럼. 어떤 프로블럼이죠? 어떤 문제죠? 아까 실제적. 그렇지. 상황, 맥락적. 이런 것들이지. 그치? 현실의 문제 뭐 이런 거 같은 말이지. 방법은 가장 기본이 뭐예요? 자기 주도지 뭘. 프로블럼은 자기 주도 학습이잖아. 자기 주도에서는 뭐가 강조되는 단어라고 했어? 자기. 학습자가 강조되는 말이야. 이게 자기. and 자기 주도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돼? 협동 학습. 목적, 내용, 방법. 그러니까 네 번째는 평가 쓰면 되겠네. 평가. 이거는 그냥 수행평가적 방법 and 플러스 알파로 여러 가지들. 뭐만 안 하면 돼. 아니지. 다 쓰지 뭐. 지필고 사다가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개념은 그냥 수행평가적 방법. 과정평가도 수행평가 중에 할종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쓰면 되는 거지. 크게 뭐. 그래서 역할을 살펴본다면 교사는 우리 아는 거 스캐폴더, 학습자는 주체자. 그렇죠? 주체. 그래서 뭐 주도적 이런 말 쓰기도 하는 거고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성주의 어쩌고저쩌고 PBL 갖고 그냥 이거 생각해서 쓰면 다 답이에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이름만 이제 갖다 붙일 수 있으면 다. 문제 중심 학습에 뭐라고 쭉 막 써져 있어요. 개념이 어떻고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296쪽에 가로 4번의 종합에서 이제 지금 설명한 건데 그 문제는 PBL 니은번에 비구조화돼 있고 실제적이며 복잡하고 뭐 이런 말 써져 있지, 그치? 일반적으로 뭐 복잡해야 답이 여러 개가 걸리시는 거 똑같이 해요. 그 학습자는 이제 주체자가 된다. 그래서 니은번에 맨 끝에 능동적이다, 자기 주도자가 뭐 써 있고 오른쪽에 교수자, 기억번에 뭐 학습 진행자다, 뭐 디귿번에 촉진자가 어떻고 안내자가 어떻고 아유 그냥 스캐폴드 얘기한 거고 수업 과정의 상호작용을 본다면 기억번에 맨 끝에 자기주도 학습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협동학습도 한다. 그치? 그래서 이제 주제적 평가는 자기에 대한 평가, 과정에 대한 평가, 반추일직에 이제 뭐냐 이제 뭐죠?
동료 평가도 있고 스스로 평가도 있고 이게 반추일지가 이게 스스로 평가인다 그 말이에요. 자기 평가. 수업 실행할 때 자기 평가, 뭐 동료 평가 우리 수행 평가할 때 썼잖아. 이제 그런 것들 다 쓴다 그 말이지. 그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여기 협동학습은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는 학생이 여기 협동학습 있잖아. 그래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거 보세요. 선생님 그럼 여기서 협동학습은 자기주도 학습을 기반으로 한 협동학습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런 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너무 많이 생각해. 단순할 필요가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주도 학습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협동학습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에 기반한 협동 그런 게 아니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도 하고 협동학습을 하기도 하고. 우리 맨 처음에 첫째 날에 둘째 날에 포스트 모더지즘에서 문제 해결 학습이니까 그건 이제 내 문제니까 내가 하지만 공통의 문제는 협동학습 하게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않나요? 그런 개념이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 기반 학습. 여기서 자원은 정보예요, 정보. 그래서 자원 기반 학습은 목적이 어디 있냐면 정보와 사회 측면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자원 기반 학습은 정보. 물론 구성주가 다 정보화인데 이제 그거를 여기는 아예 이 정보화라는 개념을 딱 갖다 놓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럼 무슨 말이죠? 정보화는 많은 정보 그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목적이 뭐냐면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자원에 기반한다라는 말은 정보 활용 능력. 이거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정보 활용. 그럼 이따 교재 보면 나오죠. 교과서를 지양. 교과서를 지양. 강조하지 않는다. 정보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정보 활용 능력은 이렇게 쓰게 돼요.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그래서 방법은 교과서 지양. 알겠지? 대표적인 뭐요? WBI가 뭐죠? 인터넷 활용 수업, 웹 기반 수업. 인터넷 활용 수업이라는 뜻이에요. 웹 기반 수업, 웹 베이스드 인스트럭션, 웹 기반 수업. 사서 선생님들은 빅6 스킬스 엄청 잘 알고 있고 객관식에서도 한번 나긴 했지만 우리들은 뭐 이거 자세히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목적을 설정하고 그래서 자료 탐색해서 마지막에 또 평가까지 나오는 건데 여기서 내가 이 단어 썼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단어 쓰려고 사실 거예요. 스케일스 뭐 하는 거예요? 활용 능력 스케일. 우리 공부했던 리터러시 에듀케이션 활용 능력 스케일. 그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활용하는 능력 기술. 이제 사서 선생님은 이제 6개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냥 skills. 예를 든다면 이해됐죠? 그래서 자원 기반. 교재 한번 볼까요? 자원 기반. 개념의 1번에 교과서 의존적 학습 경험 및 지식 환경을 지양하고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과제나 교육 내용에 대한 현실 감각을 증대하는 교사학습이다. 그래서 2번에 써 있어요. 학습자의 정보나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클수록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3번에 그래서 자원 기반 학습은 학습자가 학습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 알겠지 이제? 자원 활용 능력. 필요성의 동그라미 4번. 오날날
오날날 무슨 말이 써 있어? 오날날 정보와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교과서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한 WBI, CMC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오른쪽에 상보적 교수 이론 7번째. 상보적 교수 이론 7번. 상보적 교수 이론. 자, 이거 보니까 이제 가르치는 건데, 상보적. 방법이 서로야, 서로. 이게 무슨 말이야? 상보적. 그래서 단어를 쓰면 여기 무슨 말인가 다 의미가 다 들어있어. 자유학년제는 뭐라고 했어? 학년을 자유롭게. 그러기 위해서 자유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편성하고 학생들의 활동이 자유롭고 이런. 창의적 체험은 뭐 목적이 창의성이고 방법은 체험이고 이게 다 설명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목적은 얘는 뭐냐면은 독해력 향상이에요. 독해력을 향상하기 위한 건데 방법이 서로 하는 건데 전략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전략을 4가지를 얘기해요. 요 4가지는 순서인 듯 순서 아닌 듯. 순서인데 정해져 있는 순서는 아니고 근데 순서로 외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얘가 순서라고 쓰면 꼭 그게 또 진짜 순서인 줄 알고 아까 그 간에는 완벽하게 순서가 있어요. 그건 정해진 순서예요. 변별, 개념, 법칙 이게 순서가 완벽한 거고 얘는 뒤죽박죽해도 상관없는데 자 교재 보니까 첫 번째 뭐 나오냐면 요약하기, 두 번째 질문하기, 세 번째 명료화하기, 네 번째 예측하기. 자, 설명할게요. 독해력을 향상하는 거예요. 자, 둘이 책을 읽었어요. 자, 뭐 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자, 책을 읽었어요. 그러고 어떻게 내가 책 읽은 거 요약하고 요약한 거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그런데 제대로 읽었으면 이해를 했으면 답할 수 있겠죠. 질문하고. 근데 질문에 답을 제대로 못하네. 그럼 어떻게 돼?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지. 다시 읽어보세요. 명료화. 그리고 그게 다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측할 수 있겠죠. 예측하기까지. 근데 서로인데 누구하고 서로일까? 자, 1번 교사하고 학생. 할까 안 할까? 해요. 왜? 모델이 되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끼리. 자, 선생님하고 이렇게. 자, 가르치? 그럼 이제 짝짓하고 한번 해봐. 이렇게. 일단 모델이 되어줘야 되잖아. 교사가 모델 안 해주고 니네끼리 그러면 안 되잖아. 이제 그런 것도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만 보시면 되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전략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기 조절학습. 자기 조절 학습. 자, 어디에 방점이 찍느냐? 얘는 조절에 방점을 찍어요. 자기 주도 학습은 자기에 찍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뒤에 건 뭐 상관없어. 스스로 한다. 근데 얘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의 방점이 아니고 조절의 방점을 찍어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조절이잖아요. 조절. 그래서 초인지 전략을 활용하는 거야. 조절이니까. 초인지 전략. 그래서 초인지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런 뜻이에요. 방법은 조절 차원인데 교재 보시면 방법이라는 말 대신 구성요소라고 써놨어요. 구성요소. 무슨 말이에요? 그럼 구성요소는
자기 조절 학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쓴다 그 말이에요. 5개를 쓰고 있어요. 자, 책에 보시면 첫 번째 뭐 써있냐면, 자, 우리가 수업할 때, 공부할 때 맨부터 뭐 해야 돼? 목표부터. 맨 마지막에 뭐까지? 평가까지. 지금 그것들을 쓰는데, 그것들을 세분해서 쓰는데 앞에 전부 다 셀프가 붙어 있어. 근데 그 셀프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교재 보세요. 맨 처음에 뭐 있어? self, set goals. 뭐요? 셀프가 강조되는 단어가 뭐요? set goals. 목표 설정. 누가? 내 스스로.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쓸 거예요. 보세요. 스스로는 이렇게 쓰고 땡땡땡땡땡땡땡 이게 강조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뭐? 목표 설정. 그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self set goals 스스로 목표를 설정한다. 두 번째 이제 활동을 해 가는 거니까 두 번째 뭐가 필요해? 모니터링 점검이 필요해. 점검. self 모니터링 점검. 세 번째는 셀프 인스트럭션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교수 인스트럭션은 수업 교수라는 뜻인데 여기는 수업 교수라는 말보다는 지시라는 말이 훨씬 더 잘 어울려요. 번역을 하면. 이게 뭐냐면은 우리 예전에 이거 공부했던 거 있어요. 비고치기가 문제를 딱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내 스스로 막 혼자 말로 쭝얼거리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거. 내 스스로 쭝얼거리는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도록 내 행동을 지시하는 거. 교수보다. 그래서 이건 지시라는 말이 훨씬 더 잘 어울려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가 그렇게 써드렸어요. 자기 교수 지시라고 써드리는 게 직역을 하면 교수니까 인스트럭션이니까 교수 수업인데 그거보단 지시라는 의미로 의역하는 게 우리한테 더 잘 맞아요. 무슨 단어 써도 상관없어요. 스스로 지시하고 이게 비고치키가 얘기하면 혼잣말 혼자 쫑알쫑알 거리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어린아이들은 그거를 입으로 하고 어른들은 무성어 내적 언어로 바뀐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혼자 이거 끝나면 이거 해야 되고 이런 거 알겠죠? 그게 필요. 그게 스스로 조절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하고? 평가. 다섯 번째는 평가했으니까 뭐가 필요해? 강화까지. 강화는 벌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 벌은 안 쓰겠어요? 강화. 어떻게 보면 얘도 순서지, 그치? 근데 여기서는 뭐 순서 너무 강요할 필요는 없고요. 왜? 목표 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모니터링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지시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맨 마지막에 그거에 따라서 강화까지.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스스로가 강조되는 게 아니다. 이게 자기 조절학습 그래서 초인지 전략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 구성 요소가 이러한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